챕터 9 물리학의 유용성 파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책을 읽고 있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창조하고 구축해온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세상을 빚어낸 힘, 그 힘이 작용하는 물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물리학의 응용 분야를 모두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적 세계의 기술은 모두 수세기에 걸친 물리학자들의 발견에서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째, 물리학이 순수 과학 분야와 응용 과학 분야 양측에서 어떻게 다른 학문을 뒷받침하고 다른 학문과 중첩되고 심지어 통합되기도 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물리학이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학제간 연구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물리학 연구에서 분명히 등장하게 될 새로운 응용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양자 기술이 품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책을 여기까지 읽고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자연의 작동 방식을 지배하는 수학적 원리를 통일하는데 집착하기까지는 좋아.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집요한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히그스 보손이 발견됐다고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어? 물리학자들이 꿈꾸는 양자 중력 이론도 가난과 질병을 근절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기초과학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호기심에서 시작된 기초과학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대부분 물리학 연구자, 특히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연구에 어떤 응용 잠재력이 있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훗날에 실용성이 입증된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을 뒤돌아봐도 그 상당수가 그저 세상을 이해해서 호기심을 충족하려 한 항과학자의 단순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리학자와 공학자를 표면적으로 비교해보죠. 기계공학과 학생이나 전기공학과 학생은 뉴턴 역학, 정자기학, 컴퓨팅, 특정 유형의 방정식을 푸는 데 필요한 수학 기술 등 물리학과 학생과 얼추 비슷한 과목들을 공부합니다. 사실 응용 물리학도들 중에는 나중에 공학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다 보니 두 학문 분야 사이의 경계가 더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보통 물리학자는 자연의 작동 방식을 지배하는 밑바탕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 어째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반면 공학자는 대개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실제로 활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쏟습니다. 물리학자와 공학자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만 해결책을 추구하는 동기가 다른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 중에서도 미국의 GPS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놀라운 공학적 성공은 공학을 뒷받침하는 순수 물리학 연구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GPS는 이제 우리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서 없이는 살 수 없게 됐죠. 이제는 세상 어느 낯선 곳에 가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우리 지구를 위에서 바라보며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고 자연 현상을 예측해서 재난 구호도 할 수 있죠. 미래에는 GPS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결합해서 수송, 농업을 비롯한 그 외 많은 산업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초물리학 연구에서 나온 지식이 없었다면 GPS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에는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 위치를 정확히 짚으려면 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원자시계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이유는 공학자들이 원자 진동의 양자적 속성을 고려하여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설명하는 시간 흐름의 속도에 맞추어 상대론적으로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죠?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의 원자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자시계. 자, 인공위성에는 원자시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지금 지상에서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려면 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현재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자, 그때 필요한 것이 원자시계라고 합니다. 자, 이 원자시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이유는 공학자들이 원자 진동의 양자적 속성을 고려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설명하는 시간 흐름의 속도에 맞추어 상대론적으로 보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앞쪽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상대성 이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챕터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리학과 공학이 만나 세상을 바꾸어 놓은 기술적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과 공학이 만나고 생물과 공학이 만나고 너무 많죠. 너무. 자, 물리학자들이 오랜 세월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공학자만도 아니죠. 오늘날에는 수많은 물리학자가 의학, 신경과학, 컴퓨터과학, 생물공학, 지질학, 환경과학, 우주과학 등 다양한 분야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논리 능력, 계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과학을 벗어나 정치에서 경제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만나는 곳이라는 소 제목으로 새로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